안녕하세요, 브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드를 미리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1번님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의 전체적인 연애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번님과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에 집중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관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1번님과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실지. 일단 1번님 마음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혼란스러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관계에 있어서 1번님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경우에도 지금 내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변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번님과 상대방은 관계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이미 찾아오셨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현재 겪어내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번님과 상대방이 이미 이별을 하신 상황에서 1번님은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재회로 가져갈 수 있을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시고, 상대방도 지금 뭔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이대로는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내가 좀 행동을 뚜렷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상황인 걸로 보여서 두 분이 지금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번님의 마음은 그로 인해 많이 혼란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은 지금 이 단절을 좀 어떻게든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좀 뚜렷하게 생겨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이런 행동, 마음에 따른 행동을 보자면 상대방은 여러분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관계가 지금 힘들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어, 지금 우리 관계가 헤어진 지 좀 오래됐거나 헤어졌지만 우리 둘 다 헤어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느 한편이 우리는 완전히 이별했다, 끝났다 라고 체념했다고도 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사실 지금 얼마든 우리 관계에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뭐 꼭 헤어진 상황이 아니시더라도 두 분이 많이 다투었고 어떤 결정적인 문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지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사람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과 얽혀있는 다른 문제나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제3의 요소, 제3의 인물을 생각하면 내가 이 관계를 감당해낼 자신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해결이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좀 어느 정도 낙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시기는 해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과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 문제는 좀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에 상대방이 뭔가 변죽만 두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냥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두 분이 헤어지셨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근황 토크하고 뭐 연락이 끊어진 게 아니니까 내가 준비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날 받아줄 거고, 그리고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야 라는 이런 자기 마음속에 긍정 회로가 있는 한편, 여러분은 상대방의 이런 행동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다는 건지,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미 정리해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옛날처럼, 예전에도 이런 좀 회피적인 성향을 보였거나 했다면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능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좀 크게 기분이 좌우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좀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는 관계이기는 해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이 좀 타의적으로 꾀해야 되는 관계 변화 같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두 분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영향을 주는 외적인 요인들이 있는 모양으로 보여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제3의 요인, 아니면 여러분의 제3의 요인, 상대방과 여러분의 뭐 거주지가 멀어졌다거나 근무하는 지역이 달라졌다거나 상대방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시간을 쏟을 수 없다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관계에 있어서 몰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러저러한 문제로 크게 싸움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이 헤어짐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두 분 다 이것이 완전히 헤어짐이라고 정리하시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 관계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이 관계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아예 경험하지 않았어도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한 외부적인 방해 요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한 간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그 부담을 좀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물으려고 했다거나, 지금 너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라는 식으로 좀 비난을 했다거나,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그거를 좀 감안하지 못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날석에 왔다 갔다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상대방의 말에 크게 좌우되고 상대방의 행동에 크게 좌우되면서 좀 혼란을 겪으시는 지점도, 상대방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좀 모질게 행동했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여러분을 크게 탓하거나 하는 지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내가 이 사람이 계속 나와 만났을 때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앞으로도 그렇게 차갑게 매몰차게 말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수차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 내가 그때 이 사람과 떨어지기로 했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미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꼭 나에게 좋은 결정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를 애초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거를 인지를 해도 자신이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어떤 관계를 새롭게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처를 잊고 자신에게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잊고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좀 현실적인 개입이나 방해 요소가 있지만 우리 관계가 좀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대방이 좀 보여주는 태연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무신경한 그런 태도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상대방이 좀 여러분과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헤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서로 시간을 갖는 상황인지, 그래서 다시 만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갈 건지, 상대방이 전혀 의중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냥 태평하게 행동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심도 있는 얘기를 안 하거나 그냥 여러분이 물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응답이 뭐 있을 때 기분이 아주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크게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옛날 이 사람이 취했던 언행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던 그 기억과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지금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더욱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좀 태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관계가 지금 단시간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개입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암만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고 태연하게 굴려고 해도 상대방도 좀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제3의 요인이나 제3의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시간이 흘러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관계가 다시 붙는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이어 붙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여전히 저 문제가 남아있는 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태도를 보일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호의적이고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 문제 때문에 예민하게 굴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언행을 함부로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에 좌지우지 되도록 하게 될지라는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내 감정이 이게 미련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 속 좁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여러분이 좀 하시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확실히 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가 보통의 위기는 아니고 엄청 강력한, 그리고 엄청 오래 지속될 만한 그런 방해 요인이 있고, 이 요인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어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더 망설이고 상대방은 괜히 이러한 문제를 좀 눈 가리고 앙하듯이 여러분과 얘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이러한 태도의 전환이거든요. 두 분이 함께 이 관계를 만약에 이어붙이려고 해도 여러분과 상대방의 태도의 전환이 모두 필요하고, 심지어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렇게 상처 많고 이렇게 부담이 많은 관계는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조차 뭔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그런 태도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뭔가 이렇게 좀 너무 태평한 척을 가장하는 이런 회피적인 면모를 좀 버려야 할 거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이게 나의 미련인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를 생각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이어서 지금 두 분 간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좀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일단 여러분에게는 좀 전반적으로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태평하다는 게 좀 무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연락이 오고, 여러분이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오고, 굳이 여러분의 단절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극적인 태도는 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치 이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어떨지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나에게서 쉽게 떠나지는 않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좀 믿는 구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와 합이 좀 잘 맞는 사람이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난 기간이 길고 짧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눴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확인했고, 우리가 서로에 나눈 그런 감정의 밀도나 깊이도 크고 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나도 여러분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본값,
어떤 고정 변수라고 여기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을 굳이 뭐 배려하거나 굳이 신경 쓰거나 괜히 처음 이제 하기 전에 구애를 할 때처럼 그렇게 막 처절하게 자기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미 여러분은 자신의 사람이고 자신의 곁에 있을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여러분은 그냥 내 곁에 늘 있을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족처럼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 받아줄 사람, 여러분은 나를 당연하게 받아줄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언제나 애정을 갖고 있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만약에 소홀하게 대하거나 지금도 그렇게 좀 태평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이 자기를 거절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내가 마음을 표현하면 여러분은 나를 당연히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공고하고 자기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까지는 너무 극단적이고 똑같은 카드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나의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자기의 생각에는 이미 여러분은 그냥 자기의 그냥 배필인 거예요. 자기와 함께 그냥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여겼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러분을 생각하면 당연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좀 무뚝뚝하게 굴고 조금 무심하게 굴고 조금 이렇게 나의 그런 속마음을 그냥 완전히 표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좀 대면대면하게 아니면은 좀 그냥 무뚝뚝하게 약간 츤데레처럼 구는 지점은 있었지만 그것이 뭐 여러분에 대해서 뭐 권태로움을 느꼈다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식었다거나 그래서는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속마음 아닌 속마음이고 지금도 약간 그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지금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뭔가 여러분이 연락하면 연락하고 상대방은 그냥 때를 기다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무한 긍정 회로를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 이런 속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자기도 나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통제력을 발휘한다든지 지금 이 관계를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을 내가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이 문제로부터 우리 관계를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내가 여태까지 이 문제에 이렇게 뭔가 제대로 대처하거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 게 있다면 이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그런 외부의 요인을 해결하고 파악하고 대처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관계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새삼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새삼 느껴지는 감정이 굉장히 뜨겁다든지 아니면 새삼 이렇게 애정이 솟구친다든지 새삼 여러분이 참 그립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해서 지금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관계를 더 나은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한다. 더 나은 상태로 이동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외적인 문제 요인들을 좀 제거한
후에 여러분에게 그런 냉철한 모습, 좀 이성적인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고민이나 어떤 그런 제3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에게 다 공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좀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잘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여러분이 헤어졌을 당시나 아니면 싸웠을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분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랬던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내가 좀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만큼 내 능력이 그 문제를 통제할 만한 수준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괜히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든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지 짐작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나를 무능력하게 볼 것 같고, 여러분이 나와 관계를 다시 재기하거나 이어붙이는 것을 망설여 할까봐 여러분은 어쨌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사람이고 파트너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베풀거나 보여주거나 이렇게 주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온전한 형태로 가져가려면,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붙이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지금 힘든 모습은 좀 잘 억누르고 여러분에게는 좀 그냥 태평한 모습, 여러분에게는 내가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특히 좀 현실적으로 좀 안정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좀 해소했다든지 좀 시간이나 자신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용 자원이 많아졌다든지 예전보다 여러모로 좀 처지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하고, 힘든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은 게 지금 이분의 속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사람인지까지만 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에게 진짜 열정을 주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고 한 것 같아요. 따뜻함과 열정과 그런 애정과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과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동시에 좀 불러오는 사람이 여러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열정이 샘솟기도 하고 좀 보살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걸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우리 관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우리 관계를 내가 현실적으로 건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연장자라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 그런 형태의 내가 좀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 좀 줘야 여러분이 나와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놓고 그 관계를 계속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좀 이렇게 뭐랄까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은 굉장히 부잣집의 그런 잘 자란 양갓집의 그런 그런 처녀 총각 처녀 총각 표현 좀 이상한데 그런 분들 같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힘든 사안에
힘든 사안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런 문제를 좀 다 감당하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같이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여러분에게 괜히 부당한 부담이 가거나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러한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고 안정적인 환경을 주고 싶다라는 게 속마음이어서, 이분이 여러분을 되게 평탄하게 자란 사람, 뭔가 걱정 없이 자란 사람,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고, 나의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를 이렇게 크게 겪지 않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곁에 둘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호응해주고, 뭔가 이런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좀 상응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좀 여러분에게 적어도 현실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주거나, 여러분이 뭔가 익숙치 못한, 뭔가 내가 뭐 박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은 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여러분은 좀 나에게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그런 익숙치 못한 상황 때문에 결국은 나를 좀 꺼려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귀한 존재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더 숨기려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고생 하나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이분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좀 하고 싶은지까지 볼게요. 이분이 지금 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이분이 어떤 행동을 좀 하고 싶은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행동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와 되게 유사하다. 왜냐면 이분도 우리 관계가 지금 되게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비슷한 카드가 자꾸 나오네요. 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빠른 행동력을 취하기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 좀 강자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여태까지 우리가 좀 그냥 각자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동안 나는 잘 지냈어. 그리고 내 문제도 나는 잘 해결하면서 있었어. 내가 그때는 그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아. 그거는 내 통제 하에 들어왔고, 나는 충분히 모든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문제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도 그때보다 오히려 더 기분이 낮고 에너지가 좋고, 무엇이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 관계가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든 간에,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말싸움을 하고 뭐 다투고 갈등을 겪고 했든 간에, 그거는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관계를 나는 리셋하는 형태로 가고 싶어. 근데 그거를 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로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런 멋진 모습, 자신이 많이 나아진 모습, 자신의 많이 나아진 처지, 이런 거를 그냥 대화로 얘기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사람은 좀 변죽을 두드리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지점도 이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그런 능력 있음, 그리고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됐음, 나는 지금 여유가 있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음,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 통제하에 있음,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아주 뭉뚱그려서 그냥 여러분에게 근황, 정말 요새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좀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좀 표면적인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그러면 좀 그러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먼저 찢고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좀 제안을 하고, 그런 형태의 그걸 좀 기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행동을 할 때까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갈고 닦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자신의 근황을 어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메시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나는 그때 그 일들이 좀 달랐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지금은 내가 치유될 시간인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치유하고 내가 좀 나아질 시간인 것 같아. 나는 한동안 내 자신이 아니었어. 나는 한동안 진정한 내 자신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오라클 카드 또 3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향방에 대해서 3장의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보내주라. 보내주세요. 멈추세요. 확실히. 이렇게 3장의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이 뽑으신 첫 번째 카드나 아니면 아까 그 관계에서 나왔던 이 관계에서 필요한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놓고 이 관계를 멈추라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으로부터 크게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상대방이 왜 연락을 안 하지? 내가 카톡을 했는데 왜 답이 없지? 그리고 내가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왜 제대로 성의 있게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지?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좌지우지 되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괜히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지나간 인연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근데 그때 진짜 잘못했을까? 내가 그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을까? 그래서 우리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 걸까? 자꾸 여러분을 옛날의 그 상황, 문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대방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상해 있나? 내가 지금 대답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단말마로 응답하나?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의 기분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멈추고 보내주라. 여러분도 이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자책이나 불필요한 그런 괜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으로부터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를 멈추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거를 멈추라 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관계는 어쩌면 한 번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로소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 여러분이 뭔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번 싹 씻어냈을 때 새롭게 일어나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상대방은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만 여러분의 행동력을 좀 상대방이 기다릴 뿐이지, 이분의 마음 자체는 크게 뭔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거나 딴 데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관계를 만약에 계속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내보내주라 라는 카드가 이 오라클 카드, 그리고 이 관계의 향방에 관한 타로 카드의 뜻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현재 행동, 현재 관계의 흐름 등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어떤 상황이 될지를 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은 지금 어느 정도 관계에 있어서 두 분 다 좀 관조하는 태도를 보일 만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두 분이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텐션이 떨어진 상황이라거나 두 분이 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좀 서먹한 것 같다, 이런 것이 권태기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두 분이 이제 썸을 타시는 관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연애로 진전되지가 않고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진 분들이라면 예전에는 여러분도 좀 재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재회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그냥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나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이 좀 더 나를 지치게 하고 질리게 한다 라는 느낌이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연애로 진전이 되지 않거나 연애가 발전이 되지 않거나 헤어짐에서 재회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으로서는 좀 지겹고 지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관계에 매달려야 되나? 라는 이런 일종의 이런 환멸감까지 좀 느끼게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 속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두 분이 이거를 우리 관계를 연애로 발전을 시켜도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다음 단계의 연애로 좀 성숙시켜도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감정의 그런 완전히 교류되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이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뭐 재회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러저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지쳐 있다거나 이렇게 지금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권태로움을 느낀다거나 답답해 한다거나, 특히 상대방에게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진짜 저 속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대로서는 잘 모르고 그냥 상대방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가능성들,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가능할 것인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한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열심히 생각 중이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행동이 없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해서 괜히 좀 상대방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좀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예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 좀 겉으로 보이거나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는 반면, 여러분은 뭐 괜히 좀 상태 메시지를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도 하고 인스타 스토리를 바꾸기도 하고, 요렇게 좀 한 번은 상대방 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반대편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이 지루함을 좀 타파하고자, 이 관계의 정체를 타파하고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러분으로서는 상대방의 그런
속마음을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은 머리로는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뭐 일하고 아니면 공부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만 아마 보여주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그런 모습을 딱히 뭐 여러분에게 티내지도 않고 그냥 뭐 프로필 사진도 심지어 안 바뀌고 그냥 늘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상대방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지금 우리 관계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건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재회를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우리 관계를 진짜 연애로 가져가고 싶은 건지 여러분으로서는 좀 종잡기가 힘들다. 상대는 예전의 상대, 지금의 상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냥 뭐 묵묵하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 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 상대방의 좀 특징 같아서, 여러분과 상대방의 지금 문제는 서로의 이렇게 마음이 확인이 안 되고 여러분의 이 불안하거나 답답한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으로서는 알 길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 머릿속으로 어떠한 가능성을 이렇게 뭐 꼽아보고 있든 간에 이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어서 서로 이렇게 뭔가 이해하고 뭐 좀 얘기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좀 행복감을 같이 느끼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잘 되지 않고 특히 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 그냥 일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냥 늘 너무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뭐 맨날 출퇴근하고 아니면 학교 다니시는 분이면 뭐 등하교하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뭐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 자기 운동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루틴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만 치중하면서 있구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 저러한 행동을 좀 취해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같아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밤에 자니 이렇게 카톡 메시지 보내고 싶은데 근데 참을 그렇게 못하니까 뭐 프로필 사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뭔가 약속의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또 상대방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마음이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심란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 관계는 뭔가 과거의 그런 여러분이 좋았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관계이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좋았다라고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때가 좋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근데 지금 그에 대한 속마음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쨌든 속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일적으로 매진하는 모습, 현실적인 면모에 좀 치중하는 모습, 내가 뭐 그래 열심히 내가 재정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겠어, 내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하는 모습만 여러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거나 상대방이 심지어 여러분의 행동에 좀 좌우된다거나 하는 것도 여러분으로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상황, 심란하신 상황,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근데 이번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가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는 조금 내 마음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가 봐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전개시키기에는 나로 하여금 많이 마음이 좀 이렇게 쪼이거나 마음이 이렇게 좀 여유가 없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 라는 게
상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연애를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연애에서 이제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지금 어쨌든 이 정체된 상황은 뭔가 그런 새로운 액션으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액션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주고 할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러한 안정을 갖고 싶고 그러한 안정된 미래를 같이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아마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뭐 두 분이서 예전에는 결혼 얘기를 그냥 했거나 가족 얘기를 했거나 가정에 그런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를 했거나 이랬을 수 있고, 상대방의 머릿속에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런 뭐 미래의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을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이 지금 내가 지금 그거를 마음은 있지만 이 관계가 나에게 그렇게 녹록한 관계만은 아니야. 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결혼을 한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진짜 연애를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재회를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내가 뭐 재정적인 준비는 돼 있는지, 내가 지금 일하는 상황은 어떤지, 내가 지금 뭐 학교는 어떤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한 부담의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나의 그런 케미나 합은 어떠한지,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약간 과중한 시점이야. 여러분과 관계를 잘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특히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결합에 대해서도 나도 당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두려워지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 뭐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언제나 싸우는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뭔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하는 부분, 자기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직업에서의 그런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내가 지금 세워놓은 목표가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시점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관계의 다음 전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해. 나는 지금 되게 있는 힘껏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이 아마 이분에게 저 사람은 지금 내 생각은 안 하고 일만 하고 있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전개시키거나 지금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진짜 일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진짜 이분이 필요해서, 그러한 업무의 수행이 너무 기묘해서, 자기 말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에게 그런 막중한 책임이 져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워커홀릭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계기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쏟을 만한 힘이 있을까? 에너지가 있을까? 심지어 시간이 있을까? 내가 맨날 퇴근하면 뭐 밤이 늦는데 여러분을 언제 만날 것이며 언제 대화를 할 것이며 그러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그냥 약간 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분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좀 맡고 있는 바가 과중하고 우리가 관계를 시작했을 때, 개시했을 때, 아니면 새롭게 재개했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쏟아야 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히 그 관계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라는 게 지금 이분의 좀 우리 관계에 대한 솔직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분에게 좀 현실적으로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이 굉장히 크고 새롭고, 이 감정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해도 내가 지금 밸런스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나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한다 라는 속마음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풋풋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뭔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고 이런 감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거기에 쏟을 만한 에너지가 있을까? 힘이 있을까? 시간이 있을까? 라는 이런 위태로움과 불안함과 앞으로 내가 뭘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초조함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현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하고, 그리고 좀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위를 잃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내가 목표하는 바를 결국은 성취하지 못하고, 뭐 내 인생의 목표 아니면 내 단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까봐. 그래서 내가 차마 이 밸런스를 어떻게 깨야 될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이나 헌신을 쏟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좀 감을 잡기 어렵다. 내가 지금 함부로 이 관계에 달라들었다가 여러분도 실망시키고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에 처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움직임을 취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어서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 같고, 여러분의 관계도 잃고 그 현실적인 목표도 잃고, 이게 자기가 쥐고 있던 거를 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되게 큰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비슷한 카드. 여러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같이 받는데, 근데 이분에겐 경제적인 그런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병행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그리고 이게 별개의 목표가 이분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안정을 얻어야 관계에 있어서 몰두할 수 있고, 내가 안정을 얻어야 내가 바라는 그런 우리 관계의 미래를 성취할 수 있다. 내가 뭐 현실적인 성공을 해야 우리가 뭐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좀 현실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안정을 좀 획득을 해야 뭐 사람과의 그런 연애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도 내가 충분히 뭔가 시간도 들이고 뭐 재정적인 자원도 들이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형태로 꾸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나에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은 목표다. 내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업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보상을 받는 것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관계의 모습을 꾸려가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결혼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연애를 시작하든 뭘 어떠한 식으로의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그런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고, 나의 현실적인 안정이 그 관계의 기반을 이루어야 됐다라는 게 이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그거를 다 잃어버릴까봐 이분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자기가 경제적인 성공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의 관계까지 잃어버릴까봐 라는 게 이분의 지금 여러분에 대한 그런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고심을 해요. 고심을 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택 아니면 여러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자꾸 경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재본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일에만 몰두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관계를 뭐 성공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관계를 놓칠 것인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좀 우리 관계가 좀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형태가 된다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고민도 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생각으로는 이게 내가 당장 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재정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노력을 그 고삐를 늦춘다면 나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나도 당연히 우리가 좋았던 때가 그립고 나도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서로 이제 감정을 나누었던 시간이 그립고 우리가 지금처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옛날에 그 서로 이제 감정을 서로 충분히 확인하고 소통하고 조화롭게 지냈던 그런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은 당연히 내 머릿속에 하나의 선택지로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보다 우선순위를 삼아야 하는 것은 뭔가 장기적으로 인생을 봐야 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끝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뭔가 이런 것이지 내가 먼저 이렇게 열정 어린 이런 행동을 취한다든지 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든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극적인 태도의 전환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이분의 생각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은 내가 이렇게 묵묵하게 노력하고 버티다 보면 때가 오겠지. 적절한 때가 오겠지.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좀 차분해지는 것. 오히려 좀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지금 몰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는 것이지 막 여러분에게 내 감정을 막 극렬하게 표출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현실적이고 신중한 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진짜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뭔가 짧게 만나는 사람이라거나 금방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나는 언제나 여러분과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했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오랫동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당연히 나는 그때에는 우리의 옵션은 당연히 결혼일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제외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결혼을 위한 제외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 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시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나는 어쨌든 뭔가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결말이 우리의 관계에 있을 거라고 언제나 생각해왔고 나는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이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여기거나 여러분을 진지하지 않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여러분은 결코 나에게 이렇게 쉽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거나 여러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이 자기에게 어쨌든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여러분을 매우 진지하게 여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은 때로는 내 말에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나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사람이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좀 나의 이런 무뚝뚝한 태도라든지 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해 라는 게 이번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나에게 매우 진지한 사람 그리고 진지한 관계의 상대방 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변함없었다라는 게 이분의 속마음이어서 그래서 저지먼트 카드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 중요한 시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상대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싶어. 뭔가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너무 성급하게 한다거나 해서 괜히 우리 둘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결정을 하고 싶지는 않아. 좀 더 진지하고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우리 관계를 살펴보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형태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 라는 게 이분이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이 뭔가 좀 행동을 취할 계획은 있는지, 이분이 좀 취하고 싶은 행동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취하고 싶은 행동. 자꾸 같은 카드가. 근데 이분이 뭔가 행동력이 크게 있는 분은 원래 아닐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잘 하거나 자기 표현에 익숙하거나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거나 하는 분은 결코 결코 아닐 것 같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신이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뭔가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사이가 권태기라면 이 권태기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한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다면 이 관계를 내가 좀 장기적인, 다시 우리가 만나서 그런 미래의 그런 약속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우리 관계에 다시 좀 헌신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의 얘기는 이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분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관계이고 미래를 위한 관계이고, 그리고 뭔가 구체성을 가진 관계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구체성, 가정이라는 구체성, 그런 것을 가진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태도는 확실하게 좀 피력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뭐 업무가 과중해서 일이 많아서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못 낼 수도 있다. 뭐 내가 이러저러하면은 아직까지 부족할 수도 있다. 내가 이러면은 좀 아직까지 너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좀 표현에 서툴다라는 것도 이분이 스스로 좀 알고 있을 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나 노력을 자기가 쏟지 못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내가 좀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말이라도 좀 달콤하게 하며 얼굴을 좀 못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는 뭐 얼굴이라도 자주 보면 말은 좀 이렇게 무뚝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자주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내 마음의 여유도 잘 안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지만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는 계속 가져가고 싶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고 해서 뭔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결연한 자세인데, 내가 줄 수 없는 거는,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거는 어쩌면 나는 한동안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야. 한동안은 내가 다른 일에 완전히 묶여 있을 거야. 한동안은 내가 뭐 몇 번밖에 못 만날 수 없을 거야 라든지, 그리고 원래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한 이런 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이 아마 이분의 그런 최선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의 그런, 나는 뭐 그래도 우리 관계가 좀 이런 서로 잘 못 만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힘들더라도 나는 그래도 다음 단계로 이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 요 정도의 태도, 좀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그런 스탠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메시지 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메시지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 말을 취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너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것들을 망쳐버린 것을 알아. 전반적으로 좀 후회의 톤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 말에 후회하고 내가 그때 뭐 실수를 안 했다면 그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너가 나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것 같아. 이런 형태의 메시지 카드를 전하고 계시네요.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오라클 덱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 아니다. 세 달? 거짓이다.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메시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심정 또는 좀 헷갈리는 심정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하기 힘들고 여러분이 자꾸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가 저런 메시지를 던졌다가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거짓이다 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과의 관계는 좀 장기간의 그런 관찰이라든지 장기간의 인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쨌든 자기는 많이 묶여 있고 이 정도밖에 노력할 수 없다. 나는 하지만 어쨌든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 노력의 양이 미미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취할 거기 때문에 관계가 실제로 좀 끈끈하게 다시 붙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방향성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런 태도에 동조를 하시고 상대방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 정도밖에 노력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관계는 이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일 것이고 좀 시간을 두고 이 관계를 천천히 이어붙여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번님 안녕하세요. 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현재 관계 상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상태 그리고 현재 두 분의 마음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히려 상대방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좀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도 내가 좀 받아주겠다 라는 그런 스탠스가 여러분의 스탠스 기본적인 그런 태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내심을 보이고 좀 관용을 보이고 품어주고 뭐 여러분이 남성이시든 여성이시든 그에 무관하게 이 관계에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애들을 보살피듯이 이렇게 모성애를 발휘해서 상대방의 그런 부족한 점이나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는 점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좀 뭔가 섭섭하게 구는 점 같은 거를 그냥 좀 품어주고 넘어가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관계를 다시 좀 나아지게 만들려고 두 분이 헤어지신 상황이라면 이거를 다시 재회로 만들려고 두 분이 연애 중이신데 지금 다투었다 하면은 상대방의 그런 과오나 상대방이 보이는 이런 여러분 마음에 탐탁치 않게 느껴지는 지점도 여러분 그냥 좀 품어주고 넘어가주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좀 보여주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좀 뭐랄까 굉장히 관대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특징이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는 상대방을 따지고 탓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사유를 막 묻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좀 참고 넘어가시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넘어가시고 여러분이 그래 사람 관계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좀 그냥 묻고 넘어가시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에 비해 상대방은 지금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자기가 어떤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든지 자기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라든지 자기가 이 관계를 재회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을 이 관계로부터 좀 뭐랄까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 이 관계는 뭔가 나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이러저러한 점이 좋지가 않아.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얻을 것도 있겠지만 뭔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뭔가 내 본능에 내 직관에 들지 않는 이렇게 참 탐탁치 않은 것도 있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지 못한 것도 있어. 라는 게 상대방의 좀 마음이어서 여러분이 품어주면 상대방은 괜히 자기 고집을 더 세우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자신이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런 좀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대방은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소위 갑이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내가 만약에 재회를 하면 이거는 나한테 좋은 선택인가? 내가 이 사람 말고 이 관계 말고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나에게 좋은 선택 아닌가? 뭔가 내가 주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상대방을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든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든 상대방이 그런 말이나 무심한 태도에 상처를 받든 간에 여러분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대방을 이렇게 좀 품어주려고 하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그래 네가 지금 바쁘니까 그렇겠지 그래 네가 지금 뭐 여유가 없겠지 그래 지금 네가 나랑 뭐 연락할 시간이 없거나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겠지 라는 식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좌절을 겪거나 여러분이 자꾸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분이 자꾸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자꾸 손을 내미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도 물어보고 상태도 체크하고 그럼 상대방은 뭐 되게 피치 못하게 대답하거나 뭐 귀찮다는 듯이 굴거나 약간 상대방이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좀 갑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좀 용납하거나 그냥 뭐 여러분이 좀 한번 약간 좀 좌절하더라도 박탈감을 느끼더라도 그래도 그냥 내가 품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역치 본인의 역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한없이 좀 품어주는 상황이 지금이 아닐까 한데, 그래서 이 관계는 뭔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돌봐주고,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돌보듯이 어머니들이 아이들 돌보듯이 이렇게 좀 뭔가 계속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뭔가 상대방과 재회를 하신다고 해도, 상대방과 연애를 계속 해 나가신다고 해도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속 좀 갑의 위치를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은연중에 뭔가 그러한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냥 그거를 좀 뭐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주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좀 유지하게 되는 모습이 이 관계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지금 좀 되게 자기 뭐라고 하죠? 그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3번님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게요. 3번님 상대방의 속마음. 3번님 상대방의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3번님 상대방의 좀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겪었고, 우리가 뭐 헤어진 관계라면 예전에 우리가 다툼에 있어서 나는 많이 그냥 우리 관계에서 볼장은 다 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관계가 연애 중이라 해도 나는 지금은 우리 관계로부터 내 자신을 좀 떨어뜨리고 싶어. 그리고 휴식을 좀 취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우리 관계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 우리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거고, 우리 관계의 옛날이 어땠는지, 우리 관계의 현재는 어떤지, 우리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얻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지, 뭔가 여러분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필요해 라는 게 상대방의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과의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이 관계의 주도권이라든지 이 관계의 그런 갑을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새삼 의구심이 들어서, 또는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역할인지, 여러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면 그 관계의 새로운 관계의 모습이 나에게 더 나을 것인지, 그래서 뭔가 이거를 자기 혼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성찰해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옛날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자기가 확실히 관계에 있어서 뭔가 강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뭔가 자기 마음에 마뜩찮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없이 참아주고 받아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위협받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간섭한다라고 느끼거나,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똑같은 카드가 또 나오거든요. 자기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는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이대로는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조금 멀리 있는 태도, 관조적인 태도, 떠나는 태도를 취하고 싶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내 진심을 좀 숨기거나 내 진짜 마음을 좀 드러내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괜히 좀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역시 나의 어떤 정당한 방어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취하는 행동이고 내 자신이 우리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다. 내가 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뭐뭐 했는지 여러분에게 일거수일투족 고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으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뭐 여러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지 않는 것. 어쨌든 자기 생각에 뭔가 여러분에게 숨겨야 될 지점이 있다고 느끼면 그거를 난 숨길 거고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나를 위해서 우리 관계의 그런 문제점을 돌파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지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속임수라든지 나 혼자 완전히 여러분을 이렇게 밀쳐내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괜히 뭐 변명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번에 좀 애고 넘치는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변명 아닌 변명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해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만큼 나에게 어떤 임팩트를 미친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고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한 연애,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한 감정은 이전에 다른 사람과는 겪은 적이 없던 감정이었다 라는 거는 이분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상형과 같은 사람이고 뭔가 내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기대하는 이상형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그런 뭐랄까 여러분의 그런 자질,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내면적 외면적 요소들이 전부 내가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관계를 맞는 양상이나 관계를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자신의 연애관이 바뀌었다거나 자신의 그런 결혼관, 인생관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확실히 여러분은 어떠한 전환점이 돼준 사람은 틀림없다. 근데 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갈등을 겪은 것도 있고 뭔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은 내 자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분의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이에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놀랍게 느끼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했지만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걸었던 기대가 큰 만큼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어떤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에 걸었던 기대만큼 이 관계에서 얻은 아픔도 크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뭔가 나 혼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 관계가 과연 내가 그때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환희 어떤 희망찬 미래로 정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이분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고 속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감정을 느꼈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자기 인생에 어떤 결혼의 계획이 생겼다거나 자기 인생에 장기적인 연애에 대한 그런 바람이 생겼다거나 했을 텐데, 근데 내가 이 관계에서 얻은 실망감은 그러한 변화를 기대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감정이어서 일종의 반작용이랄까? 여러분을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숭상하다가 그로 인해서 나는 뭔가 너무 지나치게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 같다거나, 여러분이 너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 같다거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 내가 바라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간다거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이 자기의 속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참.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뭔가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것 같은 관계이고, 어떤 법적인 구속 관계에 묶여야 할 것 같은 관계이고,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실제로 논했던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뭐 가볍게 여기거나 이러한 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꼭 만나야 한 파트너, 진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났을까? 되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파트너인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런, 여태까지는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든지, 여러분을 만나고 자기가 바라던 그런 자유로운 삶의 양식이 바뀌었다든지, 자신은 뭐 늘 친구들과 함께하고 뭐 일주일에 4번 술 마시고 이런 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그런 게 바뀌었다든지,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뭔가 자기가 좀 더 관습적이고 인습적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욜로 라이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라거나, 자기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의 양식을 포기하면서 잃었다거나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라는 식의 감정도 이분에게는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뭐 즐겁게 여겼던 것들을 많이 포기했다. 너와의 관계를 위해서 포기했는데, 근데 그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이분의 그런 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어떤 행동이 있을지, 여러분에게 어떤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을지 또 보겠습니다. 자기 에고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할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할지. 근데 이분이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기대한다는 거를 알고 그러한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아예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 재회를 바라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괜히 좀 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같은 이유로 헤어질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지금 연애 중인데 어떤 싸움의 이유가 있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더 불을 지르는, 네가 그거에 대해서 날 이해해야지 라는 식으로 좀 더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고,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밀어붙여도 이 관계가 버티는지 보자, 내가 여기까지 밀어붙여도 여러분이 나에게 계속 관대한지, 내가 진짜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이 어느 한계까지 가는지, 내가 어디까지 갑질을 할 수 있는지 보자 라는 게 이분의 어떤 테스트 아닌 테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이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뭔가 내가 잃은 것 같고,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더 잃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관계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더 나은 가능성들,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뭐 내가 여태까지 고수했던 가치관대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만남으로 하여 그런 가치관을 포기해야 된다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이 관계가 버티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이 관계가 버티면 그 관계는 값진 관계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만큼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라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좀 자기 방어적인,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갑이어야 되고,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잃는 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버팅겼을 때 여러분이 나한테 그만큼 매달리는지 보자. 여러분이 그만큼 나에게 맞춰주는지 보자. 그러면 나는 뭐 이 관계를 무리 없이 앞으로 가져나갈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가져나갈 수 있겠지. 라는 게 이분의 행동력 아닌 행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남기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쨌든 행동과는 다른 형태의 발언을 할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메시지 카드로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메시지 카드도 뽑아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내 삶은 보기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차라리 지금 상황과는 일들이 달랐으면 좋겠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 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관계가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오라클 카드도 같이 뽑아볼게요. 거짓이다. 다음 달. 그리고 빈칸이에요. 이 빈칸은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이 거짓이다 라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가 있다면 그 관계가 가능하다 라는 것도 될 것인데, 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면 다음 달이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행동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 그것이 거짓이다. 요거는 좀 다양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달과 거짓 그리고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빈칸에 무엇을 넣으시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가 저항이라는 카드잖아요. 뭔가 저항하고 어딘가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하고 여러분의 뜻을 고수하는 것. 그래서 저는 좀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다 퍼주시고 너무 다 참아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긍정적으로 짐작하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상대방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어떤 저항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지 않는 마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저항하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가장 낭만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이 관계에 있어서 키다라는 걸 아까 전에 이미 뽑으셨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뽑은 오라클 카드나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이 저항이라는 카드도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현재 행동 좀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관계.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고 이 관계가 여태까지 힘들었다면 좋아지기를 되게 강력하게 바라시는 마음이 두 분 모두에게 있어요. 일단 상대방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애정의 수준이나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런 따뜻함이 있다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로 나에게 그런 충만한 감정을 주는 관계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안정감과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의 크기에 부합하는 관계가 바로 여러분과의 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지금 이 관계를 전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사귀시는 관계가 아니라면 빨리 정식으로 사귀는 관계로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이 뭐 지금 뭐 서로 시간을 갖고 계신 중이라면 다시 우리 관계를 원복시키고 싶다. 두 분이 헤어지신 관계라면 옛날 우리가 만났던 그때만큼 내 마음이 평안했던 때는 없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충만했던 때는 없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으로 다시 이전하고 싶다. 이동하고 싶다. 라는 이런 의지가 상대방에게 있고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는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관계다. 내가 필요한 행동 또는 어떤 기다림을 취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트너십, 커플 이런 형태로 좀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에서는 두 분의 그런 속마음이나 두 분이 어떤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다 비슷한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지금 이러한 행동을 좀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간에 좀 소통이 잘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이 뭐 실제로 연락을 좀 자주 하기 힘든 상황이라거나 두 분이 마음은 이렇게 좀 굴뚝 같은데 서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그런 여건이라거나 뭐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멀리 사신다든지 서로 이제 시간대가 다르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서로 대화를 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아니면 뭐 정작 우리가 마음은 이렇게 크지만 그러한 일을 아직 화해한 상황이 아니어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막상 또 재회 얘기를 꺼내려니 서로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쑥스러워서 각자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서 너가 나와 같은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상대방의 그런 나와 상대방이 각자의 마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고 내가 괜히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제가 나랑 다른 마음이면 어떡하지? 나는 우리 관계를 다시 잘 이어나가고 싶은데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떡하지? 이미 다른 관계를 시작했으면 어떡하지? 이미 나와의 관계를 다 정리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여러분의 속마음을 좀 감추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감추고 굉장히 비밀스럽게 뭐 연락을 한다거나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냥 뭐 간단한 메시지 정도 한다거나 간단한 전화 정도 한다거나 그것도 정말 어쩌다 한 번 연락한다거나 요 정도의 소통이 되는 상황이어서 두 분이 속마음이나 취하고 싶은 행동은 비슷한데 서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이다는 게 현재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좀 서로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의 이런 소통이 빨리 풀리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원망하거나 궁금해하면서도 좀 이렇게 왜 나에게 마음을 드러내주지 않는 거야 라고 미워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쟤는 벌써 마음이 떠났나 보다, 쟤는 벌써 나를 정리했나 보다, 쟤는 그냥 내 없이 지내는 편이 더 편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좀 탓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이 현재 놓여있는 이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지금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행동을 막상 취하려니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심정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은 우리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뭔가 여러분에게 나의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자라든지 여러분에게 우리 관계를 한번 정식으로 시작해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마감의 준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마음이 정말 애정으로 되게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이렇게 뭐 굉장히 아련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같이 들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근데 거절당할까봐 느끼는 불안함이라거나 우리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할까봐 느끼는 불안함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확신이 이 불안으로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선물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들끓는 마음으로 꽉 찬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딱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관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그리고 재기가 불가능할 텐데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너질 텐데 라는 이런 불안감이 지금 이분의 우리 관계에 대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 관계를 지금과 다른 형태로 빨리
이동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100번도 더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아니면 뭐 집 앞에 불쑥 나타나고 선물 보내고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거를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이런 마음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결과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여러분이 우리 재회에 대해서 우리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나리오나 그러한 구체적인 그림을 자기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그림까지 다 그리고 한 다음에 드는 상상이 긍정적인 상상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거절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 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4번님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었을까?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4번님과 같은 사람이 혼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하지만 현실적인 논리 회로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그렸던 시나리오의 그런 긍정적인 상상을 지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나로서는 이렇게 좀 냉정한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다. 냉정한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상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다가가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고 막 말만 앞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선물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이 헤어졌을 때의 내가 아니야. 뭐 우리가 네가 문제를 지적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내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관계에 대해서 몰입할 준비가 되었는지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진지하게 나는 접근하고 있고 진지함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어. 뭔가 현실 감각과 열정을 같이 갖고 있고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몰입할 준비가 됐어. 그때 네가 나를 탓했던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에게 이미 없어졌어. 만약에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때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네가 여긴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은 지금의 나에게는 없어 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어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크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자체를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고 상처를 잘 잊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쉽게 그 사람에게 정을 줄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마음을 처음에 굉장히 잘 여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로 마음을 다 주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불만을 제기했다거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닐까. 여러분이 처음에 볼 때에는 누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그 사람이 애정을 베푼다면 이렇게 그거를 뭐 되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내 사람이야 라고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 관계를 내 마음을 여기까지 주어야 되겠다 허락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단 그 관계를 철회한 다음에는 다시 나와 그 관계를 형성하기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짐작. 여러분은 그만큼 좀 조심스럽고 마음을 쉽게 다 열어주지 않고 처음에 여는 것은 누구에게든 20% 30%는 열어요. 여러분은 뭔가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을 때 경계하거나 피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면 잘 받아주고 잘 응대해주고 이런 사람이지만 굉장히 깊게 사귀려면 잘 알려면 여러분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 겹 한 겹 한 겹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걸 쉽게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다시 다가가면 다시 그 절차를 똑같이 밟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애초에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이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을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이라 자기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라는 게 이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은 행동은 확실히 할 것 같아요. 이분이 뭔가 다가오지 않거나 머뭇거리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이 사람도 답답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여러분도 답답하고 한 상황인데 이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행동을 취하면서 여러분에게 천천히 올 것 같아요. 자기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고난을 겪기보다는 괴로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한번 다가가 보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치도 한번 보고 여러분의 주변도 한번 살피고 여러분의 동태는 어떤지 보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이렇게 바로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재회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그것도 아주 간접적인 질문으로 아마 둘러둘러 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동태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의 그런 주변 환경이나 현재 상황이나 여러분의 그런 마음 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날 무조건 받아줄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까? 라고 이렇게 한번 주변 체크도 한번 하고 여러분 마음 체크도 하고 겹지인들 있으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한번 체크도 하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 여러분의 그런 SNS 한번 확인도 한번 하고 SNS 친구들 확인도 한번 하고 여러분이 겹지인 통해서 어떻게 지낸다더라 너에 대해서 나 싫은 소리는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을 이분이 취할 것 같고 그러한 노력이 쌓이다가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정을 하자 우리 이렇게 결단을 내리자 우리 이렇게 관계를 한번 정립을 시켜보자 라는 식으로 행동을 할 것 같은 모습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빅픽처를 갖고 좀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메시지 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메시지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은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네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나는 네가 내 가까이 오게끔 놔둘 수 없었어.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오라클 카드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아마도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믿으시오. 보내주시오. 그래서 높은 가능성으로 믿으시오. 보내주시오. 저는 이 관계를 보내주라는 것보다는 이번의 행동을 봤을 때나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관계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때나 처음에 뽑으신 카드를 봤을 때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혼란을 보내주라.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보내주라. 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좀 자꾸 이렇게 과거에 그랬었지. 과거에 그때 걔가 그렇게 뭔가 싫은 감정을 보였었지. 그래서 뭔가 지금 걔는 내가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것만 같아. 이런 식으로 옛날에 기반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러한 지점이 있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혼란을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내신다고 해야 될까? 하지만 오히려 앞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그냥 그 자체로 좋아질 수 있는 관계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과거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 지금 이 상황에 기반한 결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보다 집중한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게 한결 두 분 다 뭔가 홀가분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라클 카드도 그렇고 처음에 뽑으신 카드는 순수라는 카드인데 그냥 감정, 지금 느끼시는 감정 그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도 왠지 그렇게 호응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4번님 카드 한번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